노인에서 실명을 익히는 안질환 항방병성 알아보기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강사님들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25분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강사님들이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강을 해주실 이근호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호 교수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전공의 전임의, 삼천서울병원 전임의 인수를 하셨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안과 조교수 겸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 외 다양한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원장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병원 안과 이근호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노인에서 실명을 잃히는 안질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병원 안과 교실은 총 7명의 교수님이 각각의 파트를 맡아서 진단과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저희 병원 병원장님이신 김윤영 교수님과 함께 망막 유리체, 포도막 분야에 대한 치료와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의 단면 모식도를 보시면 우리 눈에서 가장 많은 용적을 차지하는 한 3분의 2 정도의 용적을 차지하는 유리체, 그리고 유리체와 맞닿아 있는 망막, 그리고 포도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고, 포도막은 맥락막, 그리고 편평부, 그리고 손모체, 홍채를 포함한 조직을 포도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황반이란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면 각막에서 동공을 통해 수정체를 거치게 되고, 수정체에서 유리체를 통해 황반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맺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빛이 황반에 맺히게 됩니다. 크기로 따져보면 한 시신경 정도 되는 크기가 시력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5mm 정도 되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망막 단층 촬영이라는 빛간섭 단층 촬영하면 보통 이런 구조가 이제 후부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대충 황반의 위치는 한 이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체와 맞닿아 있는 그 이너 레티나, 그러니까 안쪽 망막과 맥락막과 맞닿아 있는 바깥쪽 망막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쪽 망막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베슬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바깥쪽 망막은 맥락막에 나가는 혈관 조직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할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주로 이 바깥쪽 망막, 이 시세포층, 그리고 RPE-셀이라고 불리는 망막 색소 생기체, 그리고 맥락막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반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시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행 속도와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인 경우도 있고 비연령 관련 황반 변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저희가 약으로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 에이지 리레이티드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ARMD 또는 AM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전체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뉘게 되고, 건성 황반 변성은 저희가 이제 dry ARMD라고 표현을 합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wet ARMD 혹은 네오베스큘라 ARMD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어제 당직을 써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황반 변성을 꽤나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황반 변성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더불어 3대 실명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실명 원인의 1위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음에 따라서 이 병을 원인으로 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황반변성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시력 중심부에 변시 증상이 생긴다든지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암점이 생겨서 시력이 저하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결국에 노화와 관련된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고 5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반이라고 하는 시력 중심부에 이 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와 심한 경우에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시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학을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 1억 9천만 명 정도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으로 진단이 되었고 대략 추산에서는 2040년도에는 2억 8천만 명까지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이렇게 유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에서 대략 한 10% 정도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리 기전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고체 시스템 활성화, 신생혈관 형성이 있고 초기 병리적 특징으로는 드루젠 축적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점들이 이제 시력 중심부 근처에 막 작은 점들이 노폐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점점 더 커져서 합쳐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노폐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정도 쌓이면 저희가 이제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 건성 황반 변성이 더 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맥락막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이제 혈관에 의해 가지고 출혈도 생기고 플루이도 차이고 하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래쪽에 아까 전에도 제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부위 시세포와 RP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시력 저하가 심화되게 됩니다. 위험 요인은 크게 수정할 수 없는 요인과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정할 수 없는 요인은 나이,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존재하게 되고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는 이제 흡연,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비만과 고지혈증, 자외선 노출, 식이 습관이 수정 가능한 요인입니다. 드루젠, 눈에 쌓이는 노폐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정상 노화 변화인지 아니면은 이게 초기에 건성 황반 변성인지 중기의 건성 황반 변성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아래 그 맥락막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겨서 습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습성의 변화 없이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거쳐 시력 중심부의 지리적 위축, 아트로픽 체인지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후기로 표현이 되고 후기로 넘어가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RP셀 아래쪽에 부분적으로 차는 아주 작게 차는 것을 보통 우리가 초기라고 표현을 하고 점점 더 그 크기가 커지면 저희가 중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성 황반 변성에서 아래쪽 맥락막으로부터 신생혈관이 뻗어나와서 출혈이 생기고 이제 부종이 생기고 하는 것을 습성 황반 변성을 표현하고 이런 습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RP셀이라든지 이제 콘셀, 로드셀 같은 시세포가 이제 위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후기 변화, 후기 말기 건성 황반 변성으로 표현합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전체 환자의 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진행 속도가 느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라고 해서 시력 중심부에 아트로픽 체인지가 생깁니다. 아트로픽 체인지까지 결국에 넘어가게 되면 중심 시력 자체가 소실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승인된 치료법은 현재 없고 이제 보조적인 치료 방법만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전체 한 10에서 15%만 차지하고 심각한 시력 저하의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습성 황반 변성이 오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할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인은 이제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하는 배제이 증가해서 이제 맥락막으로부터 신생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출혈과 부종이 발생해서 시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중심시력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배제프 치료가 유일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안전 촬영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병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O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디시즈 액티비티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느 부위에 안 좋은 혈관이 생겨져 있는지 병을 확진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빛간섭 단층 혈관 조영술이라는 OCTA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혈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혈관의 패턴을 확인해서 치료에 임상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시력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법이 암슬러 격자를 이용한 자가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한눈씩 가려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눈씩 가려서 보고 암슬러 그리드 격자를 봤을 때 좀 휘어져 보인다든지 이렇게 암점이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황반 변성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치료 전략입니다. 보통 이런 습성 황반 변성의 아주 이제 골든 스탠다드한 방법이 안티베제프 치료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눈을 이렇게 개건기로 돌려서 is marked with calipers. Often we replace 5% of it on 각막 iodine. 마진에서 한 3.5에서 3mm 되는 bu위에 The 30 days 주사를 ago, then 찔러서 directed into the 안에 nose 주사 with 치료를 saline, 하게 됩니다. and the drug is slowly injected. A cotton tip applicator is placed over the injection site is marked with calipers. Often we replace 5%. 과거에는 이런 안티베제프 주사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습성 황반 변성이 특히 오는 경우에는 실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 안티베제프 주사 치료제가 발전을 하고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실명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쓰던 안티베제프 주사 치료로는 베바시주마 그리고 라니비주마, 아플리버셉트라고 하는 약제들을 과거에는 많이 썼고 요즘은 나이프 환자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브로이시주마, 카리스마, 아플리버셉트, 하이도즈 같은 이런 약제들을 이제 나이프 환자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안구 주사가 황반 변성을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를 함으로 인해 안내음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혈전 질환을 조금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서 레지멘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픽스드 도징 레지멘은 일정한 간격 동무에 주사를 찌르는 방법입니다. 시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주사를 찌르기 때문에 환자한테 조금 비용의 부담을 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PRN이라는 필요 시에만 주사 치료를 하는 PRN이라는 레지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질병이 한번 활성화될 때마다 시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환자의 반응에 따라 주사 치료 간격을 연장함으로써 주사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력을 유지하는 이 트리넨 익스텐드 레지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를 하나 보시자면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망막 아래쪽에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로딩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주사 치료 이후에 이렇게 차여있던 플루이드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4주 뒤에 이후 8주 뒤에 경과를 받고 경과상에서는 플루이드가 완전히 흡수된 채로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주사 치료 없이 12주로 뛰어보니 다시 물이 차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차례 더 하였고 12주 뒤에 보니까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서 10주로 주사 간격을 줄여서 주사 치료를 했고 10주 간격으로 보니까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10주 간격으로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12주 간격으로 늘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티베이제 주사 치료 자체가 모든 환자에게 100% 다 효과가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에서는 반응이 이제 좀 불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비주다인이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특수 레이저 치료를 하는 광역화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 광역화 치료를 안티베이제 치료와 병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라니비주마과 아플리버셉트에 대한 바이오시밀라가
나와서 이제 환조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쇼터한 팔로우 기간을 거치면서 환자들의 시간을 통해서 치료력으로 돕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상 임상 연구 중인 이제 약제 중에 포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이 방출되는 기기를 이제 공막에 이렇게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약물이 배출되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현재 연구되고 있고 유전자 치료 방법에 대한 신약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된 약물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항산화 보충제가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보충제, 비타민 C, E, 루테인 제아잔틴, 아연 V 이런 약제들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는 고체 시스템 억제제라고 해서 C3 억제제, C5 억제제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ARMD의 진단 및 예측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딥마인드 구글 헬스를 통해서 이미 OCT 이미지를 분석해서 자동 진단이 가능한 AI 모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병의 진행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컴플리먼트 팩터 H 변이 그리고 ARMS2, HTRA1 변이 같은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병을 더 빨리 진행하게 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약화시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이제 진료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을 예측을 하고 치료 약제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가 이제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가지의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RP-세포 이식,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황반변성 환자들은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 그리고 사회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부분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이 되고 초기에는 대비 감도가 감소하는 정도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예 중심 시력이 시야 중심에 이런 암점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 위험이 한 2~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더 서포트 해주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습성 황반 변성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생기고 실명 위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참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가족이 지원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지원, 서포트도 필요합니다. 이외에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시각 보조기기를 이용한다든지 조금 더 밝은 조명 아래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력 보조기기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황반변성 환자가 완전 실명 상태가 아니고 아주 일부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주변부 시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력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남은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력 보조기기로는 강화 확대경 그리고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CCTV 텍스트 리더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각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까도 흡연이 이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인데 흡연은 발병량을 3~4배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꼭 금연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건강한 식단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이런 차단 렌즈를 착용하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권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전신 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 혈관 질환, 전신적으로 혈관이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ARMD 진행을 조금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신 건강 관리도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려요.
일단 항관변성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고, 크게 건성 항관변성과 습성 항관변성으로 나뉘게 되고, 건성은 아직 승인된 치료법이 없지만 진행을 늦추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개선, 전신질환 관리를 포함한 항산화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습성 항관변성은 안티베제프 치료가 표준이고, 최근에 장기 지속형 치료제의 임상 시험이 중에 있고 유전자 치료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항관변성 자체로 인한 시력자, 사회 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과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한 강연 해주신 우리 이근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Q&A는 3강이 끝난 다음에 질문지와 마이크를 통해서 진행